신용점수가요 아무리 좋아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거래은행에서 이자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납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은행에서 엄청난 금액을 거래했더라도 별로 소용이 없을 거예요. 지금 대출 시장에서 모두가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 우리 같은 서민들이 어떻게 그럼 이 시장을 타개해야 될까?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 담아봤는데요. 현실을 보시면서 마지막 이 내용까지 한번 보시면 조금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킴이 노마드 퇴직금입니다. 자, 대출 정말 제가 요즘에 계속 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모은행에서 지점대출 한도를 정해놨더라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게 내가 이자를 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점별로 은행에서는 그 한도를 넘어서면 안 해주겠다는 거죠. 오늘 올라온 기사인데요. 은행 지점 대출 한도가 월 5억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 한 개의 지점에서 대출 한도가 월 5억이라는 게 이게 믿겨지시나요? 여기에 기사 제목에도 나왔지만 이게 실화냐?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거냐? 이사 시즌 앞둔 실수요자 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라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금액이라는 거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기가 찹니다. 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두고요.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마 이달에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건데 이 가계부채 대책의 이제 핵심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잔금 대출에 대한 이러한 이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그 외에도 지금 이러한 방향성들이 계속 가다 보니까 은행들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대출 관리를 우리은행 쪽에서도 당연히 하고 있죠. 농협과 국민은행에 이어서. 그런데 부동산 대출을 지점당 5억에서 10억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수도권의 25평 중위평균 기준이 얼마인가요? 10억이 넘어요. 그러면 아파트 한두 채만 하더라도 지점 부동산 대출 할당이 끝나는 거라고요. 자, 이게 얼마나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냐. 물론 은행 입장에서 보면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은행원분들이나 거기에 뭐 지점장분들이 나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이거는 명확한 기조를 내려왔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침범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행을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은행의 본점이고 본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정부 금융당국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남은 대출 한도가 지금 2조 5천억을 한꺼번에 이거 만약에 요입당 하면은 진짜 일주일 안에 다 끝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 관리를 나름대로 하겠다는 건데 너무나 지금 현실성이 없는 관리 수준이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은 정말 지금 이러한 게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처음 영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용점수가 좋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좋은 직장 그리고 신용점수를 잘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할 때 그리고 대출을 조금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뭔가 이것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용점수가 지금 좋아봤자 나 공기업 직원이야. 그래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아무리 고연봉 차건 뭐 돈을 많이 벌건 뭐 신용점수가 높건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왜? 기조 자체가 지금 위에서 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들 어떻게 하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자, 이 내용을 보시면 공기업에 재직 중인 신용점수 900점대 이 회사 직원분이 아무튼 전세 반환 대출을 알아보다가 멘붕에 빠졌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뭐냐? 전세 반환 대출을 알아보고 조건을 맞추려고 했었으나 DSR 40% 조건에 맞춰서 기존에 이분이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한도를 반으로 줄여야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마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전세자금 대출 요것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이금융권에서 또 대출 신용대출 풀로 땡기고요. 막 끌었다 쓴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다 가능했다고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지금 굉장히 이런 것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렇게 다 대출을 끄는 게 힘들죠.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러한 것들 관리를 하는 건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냐?
요 전세자금 대출 요것들을 내가 뭔가 처리하기 위해선 야 마통 한도 너 지금 5천 받았잖아 2,500 줄이고 와라 이제 이런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가계부채가 지금 1,800조가 넘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면요 가계대출 쪼이기에 여기에 나왔다시피 1금융권인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지금 이렇게 많이 높였잖아요. 그럼 높이면 자 보세요, 고신용자, 그러니까 저신용자들이 2금융권을 가는 게 아니라 고신용자들이 지금 2금융권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는 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 대부분 고신용자들은요 우리가 지금 1금융권이 있고 2금융권이 있지만 1금융권은 우리가 아는 그냥 시중은행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금융권은 뭐 지역농협이라든가 뭐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뭐 이런 것들을 다 어울러서 2금융권이라고 볼 수 있죠.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가장 큰 차이는 만약에 내가 신용점수가 좋고 조건이 된다면 1금융권으로 가서 한도와 보다 낮은 대출 금리를 받는 게 좋죠. 하지만 1금융권은 이렇게 내가 유리한 조건을 받으려면 규제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러한 규제들이 훨씬 더 심해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필요해, 고신용자, 예를 들어서 전문직인 분들 돈이 필요해. 예전에는 1금융권에서 2배 이상까지 신용대출이 나왔으나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자가 문제가 아니야. 자, 2금융권 가서 야, 내 연봉 뭐 1.5배라도 받자. 그러면 2금융권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요. 자, 그럼 진짜 문제는 누구겠나요? 진짜 문제는 이제 서민들이에요. 서민, 일반 서민들. 그분들은 2금융권에도 지금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2금융권도 지금 한도를 본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한도를 보면은 지금 고신용자들이 만약에 2금융권으로 어느 정도의 파이를 다 차지해.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 진짜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목에 핏대가 세워지는 이유가 정말 없는 사람들이 더 없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고신용자들의 2금융권 대출 비중이 늘어나면서요 중저신용자들이 밀려나고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 7등급 이하는 대부분 신용등급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상호금융 신규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줄면 어디로 가느냐, 돈을 상환할 능력에 대해서 상환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드론, 사채, 이 시장으로 지금 엄청나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가 냉정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나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정말 서민들은 정말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의 방안을 말씀드리면 이건 지금 당장 실행되는 게 아닌데 오늘 좋은 이슈가 또 하나 나왔어요. 토스뱅크가 이제 출범이 됐거든요. 정말 급한 분들은 이 토스뱅크의 추이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아직까지 전세나 주담대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만간 내년에는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의 이슈를 우리가 확인하면 좋은 거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금융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지금 당장 뭔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곧 죽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방향성과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시간이 조금 지나도 내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분명히 내가 써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물론 지금 당장은 지금 토스뱅크가 제한될 수도 있지만 금리 자체가 지금 보시면 신용대출도 최저 연 2.76%고 최대 한도도 2.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지만 이게 한 번에 확 풀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세 대출과 주담대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런데 토스뱅크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수요자들이 제가 봤을 때 많이 몰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적어도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토스뱅크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연 2.76에서 최고 연 15%로 물론 금리의 스펙트럼 넓어요. 그런데 한도가 일반 지금 금융권보다는 높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우리는 토스뱅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전세자금 대출 서비스 출시 계획도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전세가 만료되시는 분들이나 지금 현재 대출 때문에 알아보시는 분들은 토스뱅크에 대한 관심 추이 꼭 계속해서 방향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가 또 다른 내용이 생기면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 대출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자 1번부터 100번까지 집합!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힘들 때 우산을 내밀어 주는 은행, 서민이 힘들 때 함께 가야 되는 은행, 다 은행들이 추구하는 가치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면 물론 정부의 입장은 불명하지만 여기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어떠한 무엇인가의 대책 아닌 대책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